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여러분들 힘이 없는가 봐요. 그죠? 갑작스럽게 날씨도 추워지고, 처음에 책을 잡아보니까 생소한 용어가 많고, 이러니까 막막하죠. 그죠? 막막하죠. 제가 산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래에서 정상을 이렇게 위로 쳐다보거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800고지가 넘으면은 아래에서 출발점에서 정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멀다 이 말이죠. 그럼 1000고지가 넘으면 전혀 안 보여. 안 보이면, 그래 이제 입 딱 가면은 정상까지 몇 킬로입니다. 이게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북한산 탐방지원센터에서 백운대까지 4.5km가 걸리거든. 이래 보면 있잖아요. 그 정상도 안 보여. 막막해요, 그죠? 그런데 한 발 디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가 있어. 오케이? 네. 가다 보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숨이 차죠, 그죠? 그러면 자연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숨이 차가지고 엄청 가파라. 그런데 가다 보면은 조금 또 완만한 능선이 나와. 그럼 또 조금 숨을 고르고 나면은 또 가파른 게 나와. 그럼 또 능선이 나와. 또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상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삶도 그렇고 공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가다 보면은 도중에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그때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가면 책을 다시 펴면은 언젠가는 책의 마지막 부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럼 합격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네.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가 폭신한 회전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합격을 해야 폭신한 회전을 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입니다. 무조건 고.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1년간 딱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를 배웠냐 할 때 지적 파트를 배웠어요. 지적 파트. 이제부터는 등기 파트를 공부를 해러 갑니다. 여러분들 지적하고 등기는 레벨이 틀리는 겁니다. 자, 지적이 만약에 1이라면 등기는 3이에요. 3. 그러니까 등기가 지적보다는 3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적은 또 단순 암기입니다. 응용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국장이냐 시효리사냐 지력소관청이냐 5일이냐 7일이냐 15일이냐 20일이냐 30일이냐 6개월이냐 이렇게 단순 암기라. 그런데 등기는 있잖아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를 밑바탕으로 해서 암기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법은 완전한 법률이거든. 완전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제 요리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먼저 딱 들어오면 여기 하나만 더 써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거든.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그럼 사고 파는 매매 이해되죠, 그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날짜가.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2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자, 다시.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를 했어. 그 매매를 했다면 자, 순서를 볼게요.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금이 넘어갔어요. 계약금이.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 이 소리거든.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갑. 자, 을이 중도금이 넘어갔어요. 오케이?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 여전히 갑입니다. 갑. 그럼 을이 잔금이 넘어갔어요. 잔금. 오케이? 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갑. 그럼 을은 이사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도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갑에게서 이렇게 와야 소유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을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사 들어갔거든. 여기까지는 민법의 공부. 여기까지는 민법이에요. 민법. 오케이? 네. 그러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했다 이 말. 그러면 이제는
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등기소로. 그럼 등기소로 갈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 그럼 이제 등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소유자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요 단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단계는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 단계를. 오케이? 네, 그럼 눈썰미가 있다면 갑하고 을이죠. 이게 수평입니다.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러면 요렇게 보면 수평이다, 수직이다? 수직이지, 수직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민법은 사법이냐, 공법이냐 이 말이거든.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법.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로 가야 돼, 등기소로. 그럼 요 등기소로 가면 이제는 정리합니다. 요 사람과 요 사람의 관계이거든. 이거는 상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관공서고, 이거는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면 상하 관계가 성립되니까 공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법. 여기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이 공시법, 부동산 등기법이죠. 이게 공법이다, 이 말이에요, 공법.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은 사법이고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이에요, 공법.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정리할 때 상하관계예요, 상하관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풀어 헤쳐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표현을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팔면 제일 먼저 계약서를 쓰겠죠. 그죠? 됐죠? 네. 그 다음에 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갈 때는 뭘 쓰느냐?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계약서를 배우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민법이에요. 민법. 오케이? 우리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신청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항상 법률 행위는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출생이 있었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겁니다. 혼인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합니다. 법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 있죠. 이 법률 행위는 민법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률행위가 뭐냐 이걸 이해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법률행위를 이해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이때는 답을 내놓고 공부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오케이? 네. 그럼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매매입니다. 매매. 오케이? 네. 그럼 매매의 상위 개념이 계약이고 계약의 상위 개념이 법률행위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뭐냐? 이러면은 매매라고 그랬죠? 그럼 매매가 뭐냐? 사고 파는 행위가 매매잖아요.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사고 파는 행위가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요. 그럼 사고 팔았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등기소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예를 들면 출생은 민법이라면 출생 신고는 등기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 혼인이 민법이라면 혼인 신고는 등기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 그러면 법률 행위는 민법이라면 법률 행위를 실현하는 절차 이 소유권이든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있잖아요. 자, 처음에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예요. 됐죠? 그러면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거는 부동산 표시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부동산 표시 이래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어요. 권리관계이라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지력공부거든. 그럼 지력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를 배워온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글을 칠판에 쓰느냐 할 때, 자, 정리할 때 보세요. 지적은 요 땅지자거든. 여러분들 지적이라는 말을 사람으로 치면 호적이에요. 호적. 오케이? 그럼 호적은 사람에 대한 가계도는 호적입니다. 사람에 대한 가계도라는 게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 아버지가 누구, 내 할아버지가 누구, 내 성씨가 어떻게 되고, 내 본관이 어떻게 되고, 이게 가계도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가계도를 기록해 놓은 건 호적. 토지에 대한 가계도를 기록해 놓은 게 지적이다 이 말. 그럼 토지에 대한 가계도가 뭐냐 할 때 이 토지의 소재 지번은 어떻게 되고 지목은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이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경계거든.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게 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적은 토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토지의 표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있잖아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건물도 포함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벌써 여기는 한 개인데 여기는 두 개잖아요.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은 소유자만 등록을 하는 거라, 소유자. 그런데 등기는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소유자 외도 등록하는 거예요. 그 소유자 외가 전세나 저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보면 돼요.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 은행의 저당권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 공부를 보면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제가 예를 들 때 제가 사천목가거든. 이걸 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본관을 알려면 주민등록 증에는 안 나오지. 주민등록 등본에는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에만 나오는 거지. 똑같은 이치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 등기 파트를 배우러 가는데 그럼 하나만 대놓고 할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이때 등기 파트에서 주로 공시하고 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지적 파트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뭐다? 표시. 요게 딱 돼. 그럼 여기 보세요. 요게 소유자 있죠? 여기도 소유자 있죠? 그럼 소유자는 등기에서 주로 다룬다 이 말입니다. 지적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 있죠? 여기 토지의 표시 있죠? 그럼 이 토지의 표시는 등기에서 주로 다룬다, 지적에서 다룬다, 지적. 그럼 여기는 요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다.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다. 일치돼 있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소유자가 을로 돼 있어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소유자는 요거거든. 소유자는 권리관계거든. 그럼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을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보고 이거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어. 매매. 그게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럼 소유자는 있잖아요. 등기가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이리로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거 보고 이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죠. 여기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도 토지의 표시가 있죠. 지목이 전이지. 같아야지. 그런데 여기는 대로 돼 있더라면 그럼 대는 지목이거든. 지목의 상위 개념은 토지의 표시거든.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맞다는 소리예요. 이건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 보고 이걸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이 같습니다. 이때 지목의 전은 밭이거든. 밭에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지. 집을 지었다는 것은 지목이 대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목은 토지의 표시거든.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우선인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는 이거 보고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호적에 나오는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오는 내 이름은 같아야지. 그럼 틀렸을 때 뭐가 우선이냐? 그건 당연히 호적이 우선이에요. 내가 개명할 수 있지. 그럼 호적을 먼저 고치느냐,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호적을 먼저 고치는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고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니, 동사무소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같이 하지. 하지만 호적을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이제 요렇게 되었거든.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요리 와보세요. 우리가 등기는 있잖아요. 5장으로 이루어졌거든. 5장에. 시험은, 자, 이럴 때, 지적은 시험이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등기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칩니다. 주로 시험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긴 나와. 근데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출제를 다 하는 겁니다. 출제를. 그 다음에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1장은 서론입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2장은 등기 설비라는 말은 뭐를 배우느냐? 두 개를 배웁니다. 그럼 하나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에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죠. 그럼 여기 보세요. 요 등기부 있죠? 등기부를 배우는 게 요 파트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등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해볼게요. 등기가 뭐냐 이라면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등기관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있잖아요. 지적은 뭐냐 이러면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자 이렇게 옵니다. 지적은 있잖아요. 누가 이러면 주체거든.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인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놓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지적은 국가가 하는데 국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력소관청. 그러면 지력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 맞죠? 네. 그러나 지적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력소관청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력소관청입니다. 시작.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가의 고유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주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력소관청. 주체를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관. 여기서는 쓰는 걸 시작. 기록. 여기서는 시작. 등록.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기록한다. 등기부를 작성하는 것은 기록한다. 여기는 작성하는 것은 뭐한다? 등록한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여러분들 등기부를 작성하는 것은 기재지, 기재. 맞죠? 써여는 것은 기재잖아요. 그런데 이 기재라는 말은 종이에다가 쓰는 게 기재지, 종이에다가. 맞죠? 네. 그런데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래서 기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기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컴퓨터에 타이핑으로 쳐여 있는 거잖아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사법부에서 관장을 하죠. 이거는 사법부다, 행정부다, 행정부.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거는 사법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거는 행정부에서 관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근데 이게 등기부는 사법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택 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거든. 뭐라고 써놨느냐? 수원지방법원 평택 등기소. 아마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됐죠? 여기는 등기소와 등기관을 배우고 등기부를 배우는 겁니다. 등기부. 그럼 여기 등기절차 총론이죠. 요거는 총론이고 이거는 강론이거든. 강론. 그 총론하고 강론은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론은 말 그대로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일괄 처리하는 거는 총론.
오케이? 강론은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뭐다? 강론입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하나하나를 배우는 거는 강론이에요. 그럼 몽땅 통틀어서 배우는 거는 뭐다? 총론. 그러니까 이 총론은 강론에서 언급되는 거를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일괄 처리해서 배우는 게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는 여기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하나하나 배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있잖아요. 요리로 오세요. 제일 먼저 요거 뜻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자, 요리로 잠깐만 와봅시다. 등기가 뭐냐 이래놨죠. 이걸 필요 없어요. 이 그림만 보고 있습니다. 등기가 뭐냐라면은 여기 보세요.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뭐란 말이고 등기. 요 글자가 그대로 나오죠, 그죠?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뭐란 말이고 등기.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용어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 네 개만, 법에는 이 네 개밖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기록. 결론입니다. 같은 말인데 엄격하게 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다. 오더와이더 오.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지. 그러면 컴퓨터 전산화가 되어 있다면 컴퓨터 기계가 있답다. 기계가 있지. 맞죠? 네. 요 기계가 등기부예요. 기계가 등기부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 기계 속에 삼성동 100번지, 삼성동 101번지, 102번지의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답다. 있지. 그럼 답입니다. 하나를 말할 때는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기록. 전체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부. 그러면 사람이라면 등기부고 개인이라면 뭐고 등기 기록입니다. 하나를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런다? 등기 기록. 전체를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런다? 등기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필의 토지, 1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 일어나놨죠. 그죠? 그럼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요거를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고 컴퓨터 자체를 등기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체냐 개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본은 우리말로 말하면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등기부는 100% 전산화가 되어 있거든. 그럼 컴퓨터는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답다. 그냥 복제를 다 해놔야 됩니다. 그게 보조기억 장치 있죠. 그게 복제 놓은 겁니다. 복제. 여러분들 이 부본이라는 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즘에는 전부 다 복사기가 있지. 그럼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은 알 수 있어요. 먹지가 있어요. 먹지. 그럼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는 시대에는 종이에 먹지가 있거든. 먹지. 그럼 종이가 있다면 밑에 새카만 먹지를 깔아. 그럼 그 위에다가 글을 쓰면 밑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복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정보. 나중에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등기필 정보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 글자를 잠깐 한번 본다면은, 자, 보세요. 이 글자가 있잖아요. 등기필 정보의 옛날 이름이 등기필정입니다. 정. 옛날 이름이. 그러면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옛날에는 호적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정은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잖아요. 정보는 종이다, 전산하다, 전산.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이의 시대에서 컴퓨터 전산화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기재라는 용어를 썼다가 지금은 기록이라는 용어를 쓰고 등기필정이라는 말을 썼다가 등기필정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바로 답 나옵니다. 남자들이 이력서를 쓰거든. 그 이력서를 쓸 때 병력관계를 쓰잖아요. 그럼 병력관계를 쓸 때 병력필이죠. 그럼 군복무를 마쳤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등기필이니까 등기를 마친 증명서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마친 증명서라는 게 여러분 학교 졸업했죠?
그럼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줘야 안 줘요? 줘. 그게 졸업장이지. 맞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했죠? 그럼 졸업장 받았지. 중학교 졸업했죠? 졸업장 받았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A 대학 졸업했어요? 졸업장 받았지. 근데 B 대학을 또 갖는 거라. 그러면 A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B 대학 졸업장 안 준다. 그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말은 졸업할 때마다 졸업장 주듯이 등기가 끝날 때마다 등기필 정보라는 걸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를 법학에서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완료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가 끝났다면 끝났다는 증명서를 준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이걸 학교로 치면 무슨 장이다? 졸업장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저는 뜻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이걸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이게 괴롭혀요. 그럼 여기까지 딱 해놓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요 그림이 지금 좀 전에 공부했던 이거거든. 요거를 꼭 외워두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다시 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고 하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책에 정확한 이름이 나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고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하는 거다 이래 됐죠. 그럼 이때 여기 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거는 무슨 관계다? 권리. 요거는 토지의 뭐다? 표시.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면 자, 요 그림이 요 딱 되어 있거든. 요거는 이제 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요거부터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괴롭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만 먼저 이해를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땄거든. 자격증을 땄다면 개업을 하겠죠. 그죠? 아니면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흔히 말할 때 중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등기부를 보고 대장을 보고 도면을 보고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등기부를 해독할 줄 알아야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럼 등기부는 풀 줄 알아야지. 그래야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지. 여러분들 요즘에는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올 때 이미 한 달 동안 컴퓨터 검색 다 했다 안 했다?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무실에 오기 전에 일단 9개 공인 중개사 사무실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잖아요. 맞죠? 네. 그래가 10번째 우리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그럼 이 고객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중개사 하는 분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충 설명했다가는 내 사무실에서 계약서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10개 중개사 사무실이라고 그랬죠. 그건 경쟁률은 10대 1이잖아요. 맞다? 그러면 내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게 하고 안 하고는 그 중개업자의 능력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냉정한 말을 자주 합니다. 10%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우리가 이래 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래 있죠. 그럼 중개업 하시는 분 중에 있잖아요.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은 있잖아. 적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사람은 흑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돈 못 벌여요. 현상 유지만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럼 내가 20% 안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답이잖아요. 20%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개인의 역량인 거예요. 오케이? 네. 사회를 탓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개인의 역량인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강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합니다. 그럼 요 등기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요거 지금 공부하러 가거든. 잠깐만 와보세요.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거든.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하나의 건물이 있거든. 그럼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별개. 별개라는 말은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럼 요리로 오세요. 요게 무슨 등기부다? 토지. 요게 뭐다? 건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요거를 써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됐죠.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거든. 자, 이리 보세요. 이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를 공시를 해요. 그 다음에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되죠? 그러면 요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해보세요. 등기부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이걸 세 등분으로 나누어요. 세 등분. 하나, 둘 이렇게 나누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나눌 수 있지. 사람의 신체도 상체, 하체 나눌 수 있지. 등기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나눌 때 제일 위를 갖다가 부를 때 표제부라고 부릅니다. 표제부. 중간을 부를 때 갑구라고 불러요. 갑구. 아래를 부를 때 을구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는 공부할 때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세요. 표지. 책의 맨 앞을 뭐라고 그런다? 표지라. 이게 맨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표제부라는 거는 맨 처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가벌입니다. 가벌. 그럼 제 손을 잠깐봅니다. 여러분들 말할 때 1, 2로 해도 되지. 기역, 니은으로 해도 되지. 가나로 해도 되지. AB로 해도 되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한자 세대거든. 그럼 한자 세대니까 가벌병정 무로 가잖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가벌을 쓰는 겁니다. 가벌. 그러면 갑을 다음에는 병정이 나오겠지.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가벌병 이렇게 안 하고 앞에는 뭐라고 붙였다? 표제부는 표지다 이 말입니다.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갑 뭐다? 을.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갑, 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갑, 구. 구는 구분이죠. 그죠? 구분. 요 세 등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와보세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거든. 그럼 요게 요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요게 요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다가 기록을 하고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 말. 그 말은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갑구를 보면 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걸 알고 싶으면 을구를 보면 되고 부동산 표시를 알고 싶으면 표제부를 보면 된다 요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요리로 오세요. 자, 토지 등기부 나왔죠?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표제부, 갑구, 을. 건물 등기부가 딱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누는 거라. 그럼 또 나누면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단독주택이죠. 맞죠? 네. 요거는 제가 아파트라고 썼어요.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를 집합 건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집합 건물은 아파트와 빌딩을 말하는 거라. 빌딩. 그럼 우리 학원에 빌딩 있죠? 이게 집합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와 빌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거든.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요 단독 주택을 읽어보세요. 시작. 일반 건물. 아파트를 시작. 집합 건물. 이렇게 딱 됐죠? 그 다음에 요리로 와보세요. 요 아파트는 여러분들 이렇게 옵니다. 잠깐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파트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아파트는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자,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01동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1701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아파트는 여기까지 써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101동이라는 게 있답다, 있지. 1701호라는 게 있답다, 있지. 그럼 요 101동을 요리라 보세요. 시작. 1동. 1701호를 시작. 전유 부분. 됐죠? 그럼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공용 부분. 그럼 여러분들 전유 부분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전유 부분.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 밖으로 나오면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있답다, 있다. 그게 공용 부분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적지 마세요. 공용 부분은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또. 공용 부분은 두 개로 또 나누거든. 이게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말하는 겁니다. 답입니다. 등기 안 합니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거는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라.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사무소 노인정 있죠. 요즘에 새 아파트는 헬스장이 딸려있다 안 딸려있다? 독서실이 딸려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노인정, 헬스장, 독서실 이런 거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공용 부분은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노인정을 말하는 거고 독서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토지 등기법 읽어보세요. 시작. 표제부, 갑구, 얼.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표제부, 갑구, 얼. 같아, 안 같아? 같이. 같죠? 자,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일동이죠. 일동이 아까 101동이죠. 이거는 표제부밖에 없는 거예요. 갑골구는 없어요. 됐죠? 자, 그럼 설명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지, 매매. 맞아요? 네. 그럼 답합니다. 우리들이 사고 파는 거는 101동을 사고 판다, 1701호를 사고 판다. 이게 답이에요. 101동은 매매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갑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갑구가 없으면 을구는 자동으로 없습니다. 왜?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 외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 외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다시 합니다. 101동은 1회 공부합니다.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갑구가 없어요. 갑구가 없으면 을구는 자동으로 없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유 부분은 1701호잖아요. 그럼 1701호는 사고 파는 매매를 한다. 그럼 여기서 갑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701호를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칠판을 잠깐 봅니다. 101동에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지.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없다? 있다. 답! 이게 한 개입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1701호 이라면 안 되지. 앞에 동이 붙어야 된다, 안 붙어야 된다?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1동 1701호입니다. 102동 1701호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요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2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 하나지.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하나지. 근데 집합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요것도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한 개입니다. 요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럼 요거는 답만 딱 합니다. 관리사무소 여러분들 있죠? 노인정 있죠? 헬스장 있죠? 이거 매매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매매의 대상이 아니면 갑구가 없습니다. 갑구가 없으면 을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표제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요렇게 딱 하세요. 됐죠? 네. 그럼 옛날에 시험에 칠판을 봅니다. 옛날에 기출문제 일어났어요.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각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한다. 어드와이더 오. 그럼 다시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갑구, 을구가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한다. 어덱스다 X. 요거를 빠뜨리고 읽었잖아요. 그럼 X다 이면 다시 1동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갑구, 을구가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한다면 어덱스다 X.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몇 번 읽어야 된다? 2번. 요거 딱 떼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칠판을 잠깐 봅니다. 다시 한 번 합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다. 어드와이더 오. 요거는 소유권 외, 다시. 표제부, 갑구, 무슨구, 을. 요거에 딱 됐죠? 자, 그럼 요거를 잠깐 지울게요. 요리 오세요. 부동산 표시죠. 그럼 이걸 확대를 시킵니다. 부동산 표시는 다시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다 있지요. 됐죠? 그럼 요게 왜 요렇게 쓰느냐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시작. 소재, 지번,
면적.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근데 우리가 어디서 경계좌표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그럼 지적에서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그러나 등기에서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이거는 해당한다, 안 한다? 그 말은 경계좌표는 지로 공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등기부에는 등기 대상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다음 건물의 표시입니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여기 이제 이랍니다. 구조, 종류, 면적 이래 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이렇게 쭉 나가거든. 그럼 칠판을 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조. 요거 시작. 종류. 그러면 보세요. 지목이라는 말은 토지에서 쓰는 말이에요. 건물에서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건물에서는 구조와 종류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 구조라는 게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러면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거든. 우리 학원 건물 있죠? 이거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에요. 그러면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지. 그럼 요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안동의 하회마을에 가면은 한옥이 있죠. 그는 나무로 집을 지었지, 흙으로 집을 지었지. 그게 목조기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목조기와 구조. 이렇게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걸 종류라고 그럽니다. 다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요걸 종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아파트가 종류라는 말입니다. 단독주택이 종류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칠판을 봅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한다. 어드와이더 O.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어드와이더 O. 그럼 토지등기부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지. 건물등기부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지. 칠판을 다시 보세요. 토지등기부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지. 건물등기부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럼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이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맞아요? 네. 그럼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이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 말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여기에 칠판을 봅니다. 요거 토지의 표시죠.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표제부. 그럼 이걸 해독을 할 때는 이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표제부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의 표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표제. 그럼 이 밑에 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라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위에 거 한번 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가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지. 여러분들 번호 있잖아요. 번호 1, 2, 3, 4 갈 거 아니에요. 맞다. 맞지. 그럼 요거는 날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연, 월, 일. 접수, 연, 월, 일. 이게 접수일자지, 접수일자. 됐죠? 네. 그럼 밑에 거를 봅니다. 밑에 거. 건물의 표시죠.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번호, 건물, 내역 이래 놓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요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요 102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여기 건물의 번호, 건물의 명칭이 있으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목조, 기와 찾았죠?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구조. 단층주택 찾았죠? 시작. 종류. 150은 면적이다, 면적 아니다? 면적. 감 잡았어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부조, 종류, 명칭, 면적, 명칭, 건물의 명칭, 시작. 건물의 번호. 이런 게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그럼 여기 권리관계를 할 때 아까 이거는 갑구, 뭐 선구, 을구. 자, 그러면 잠깐만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답을 내놓고 공부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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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부. 답입니다.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지등기부 표제부, 건물등기 표제부 양식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라는 게 잠깐만 요리를 와볼게요. 여기 보세요. 표시번호, 표시번호는 같죠. 여기 접수, 접수는 같죠. 그럼 여기는 소재 지번이잖아요. 그럼 소재 지번 번호잖아요.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목 면적이잖아요. 여기는 구조 종류 면적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요 모양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 모양이. 이해했어요? 네. 다시 합니다. 요거와 요거 다르지. 요거와 요거 다르지. 요거와 요거 다르지. 오케이? 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갑골구, 갑골구, 갑골구 나오죠. 답입니다. 갑골구는 양식이 똑같아. 모든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든 건물 등기부든 집합 건물 등기부든 갑골구는 양식이 똑같아. 그럼 똑같아 일어날 때,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갑구, 시작. 소유권. 요거 시작. 얼구. 요거 시작. 소유권 우회. 됐죠? 그럼 같아라는 말은 보세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목적. 접수, 접수. 등기원인,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 권리자 기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갑골구는 양식이 똑같아.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자,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됐다, 안 됐다? 이걸 갖고 1년 동안 배울 거라니까. 1년 동안.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갑골구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이거 두 개는 같습니다. 모양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그러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뭐가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게 지금 일단 차이 나는 거잖아요. 요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근데 여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눈썰미는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요거 1번 있죠?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표시번호. 요거 1조 있어. 시작. 순위번.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 말은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리 잠깐 가볼게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시작. 연, 월, 일. 됐죠? 근데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시작. 연, 월, 일. 맞죠? 요게 있잖아요. 요게 접수 번호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칠판으로 돌아갑니다.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가 있다, 없다? 없지. 표제부는 지금 접수 일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리 와서요. 갑골구에는 접수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차이 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없지? 왜 갑골구에는 접수번호가 있지? 그게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원리는 조금 있다가 다음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부를 할 때 저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걸 느끼고 가라 이 말입니다. 느끼고. 됐죠? 네. 이걸 매 시간마다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거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이리로 오세요. 제가 좀 전에, 자, 요리를 와보세요. 요리를 와보세요. 요리를 와보세요. 요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럼 요게 건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게 토지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 아파트에 토지도 토지가 있거든. 그럼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게 건물이잖아요. 건물 등기부 있다, 없다? 있지. 그런데 아까 전에 건물은 이게 1동이지. 맞죠? 그럼 요게 1701호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에 전유 부분이 있다, 없다? 있지. 됐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표제부. 여기에 뭐가 있다? 표제부. 시작. 갑구, 얼. 이 갑골구는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거는 제끼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같아, 다르다? 이게 느껴야 된다. 아까 전에 그래요. 표제부는 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1동에 표제부가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다는 거, 표제부가 2개라는 거 이해합니다. 이걸 다시 상하로 또 나누는 거라.
그럼 이게 상하로 또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적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적어놓고 해볼게요. 일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입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시험에 놓을 때 아파트 시험에 내지 단독주택은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정리를 다시 할게요. 아파트는 건물이 있습니다. 1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다는 거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1동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요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상하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단독주택이거든. 요거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요.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답입니다.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본 사람이 있냐 없냐 이 말이야. 그거는 없어요. 그 말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요게 하나.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이게 하나. 자, 두 번째. 자, 요리로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거는 단독주택입니다. 요게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매매가 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만 매매가 돼요. 건물만 매매가 돼요. 아, 그 된다니까. 그건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아, 그건 뭐 국가가 허용해 주는 거라 그래서 끝나는 거지. 맞죠? 네. 그러나 집합건물은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은 따로 매매가 되냐? 이게 답이에요. 단독주택은 된다 이 말입니다. 집합건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요게 하나.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됩니다. 그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독주택은 토지따로 건물따로 매매가 되는데 그걸 법에서 허용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집합건물은 허용을 안 해줘요. 그러면 왜 안 해주는지를 설명을 지금 해간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왜 안 해주는지를. 자, 보세요. 첫 번째 요거를 딱 보고 이야기할게요. 요거를 보고 할게요. 그림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근데 그림 보기 전에 이걸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아니, 땅 주인이, 여기 건물 주인은 땅하고 있잖아요. 땅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법률 용어로 부를 때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잖아요. 건물주들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대지 사용권입니다. 요까지 됐죠? 네. 그럼 이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라는 말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을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이게 답이에요.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는 것은 지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쉬운 예를 들면 칠판을 보세요.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이래 나왔다 이 말. 그 말은 땅의 면적이 얼마다? 5천.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했다 안 했다? 빨리 이해된다고 그러세요. 이해했죠? 네. 그럼 요거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요거를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 보세요. 요게, 잠깐만 읽어봅시다. 요 하나를 더 넘겨야 되겠네요. 그죠?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701호. 칠판을 봅니다. 요게 1701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우리는 일반적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는 같잖아요. 오케이? 물론 남의 땅을 빌려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일반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럼 요리로 오세요. 요게 무슨 권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유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됐죠? 그럼 이 소유권은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이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보세요. 그러면 이 아파트 땅의 면적이 얼마란 말이고? 5천.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 그러세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그러면 답입니다. 그러면 1701호 소유자가 갑이라고 쳐요. 갑은 토지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자, 답입니다. 갑이 이 1701호를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갑이 갖고 있던 요 토지 지분도 을에게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가야 돼요. 그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은 이것만 매매해로 오면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매매하면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시작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처분하는 걸 법에서 허용해 주는구나. 그러나 집합건물은 안 해주는구나. 그러면 끝이 나는 거지.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1701호를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 상하로 나눈다. 이게 왜 상하로 나누냐 할 때 답은 이겁니다. 아파트도 토지 따로 건물 따로거든. 그 말은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본 사람이 있냐? 이건 없거든. 그 왜 없는데 할 때 아파트 토지 등기부는 사용을 안 해요. 그 왜 안 하는데 여러분들 정합니다. 여기 아파트를 사고 팝니다. 사고 팔 때 땅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크게 대답하세요. 시작. 건물. 그러면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이게 답입니다.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오는 거라. 오케이?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온다.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상하로 나누는데 제 몸이 하나인데 상체 하체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니까 건물하고 토지는 같이 다녀야 된다. 따로 다녀야 된다. 같이. 그럼 이것만 매매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는 건 안 된다. 이것만 매매하는 건 안 된다. 이것만 저당권 설정하는 건 안 된다. 같이 가야 허용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 여기에 표제부가 있는데 표제부의 양식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건 본인이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리라 보세요. 자, 여기 뭡니다. 요게 일동입니다. 일동. 요게 상단입니다. 이게 하단입니다. 그럼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간다. 이걸 외우는 겁니다. 자,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일동 건물의 표시. 요거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전후 부분 건물의 표시. 시작. 대지권의 표시. 그럼 시험에는 대지권의 표시는 전후 부분에 기록한다. 이래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다가 기록한다. 이래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일동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상하로만 나눌 뿐이에요. 여기 등기부가 하나입니다. 하나.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볼게요. 일단 일동 요거 밑에 겁니다. 일동 건물의 표시,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후 부분 건물의 표시, 대리권의 표시는 본인이 일단 하나는 됐다 안 됐다? 다시 대지권의 표시는 전후 부분에 들어간다는 걸 지금 외우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간다는 걸 외우라 이 소리입니다. 그건 본인이 외워야지. 양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봅니다. 차이점. 잠깐 보세요. 위에 거를 먼저 볼게요. 표시번호 접수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표시번호 접수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럼 앞으로 갑니다. 요거는 소재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죠. 오케이? 네. 뒤에 거를 봅니다. 건물 번호죠.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지금 요게 다르잖아요, 요게. 그러면 요리로 왔어요. 앞으로 갈게요. 요거 하고. 자, 요거까지 볼게요.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는 같아, 안 같아? 앞에 요거 있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차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맞다? 눈물이 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볼게요. 표시번호 접수. 보세요. 표시번호 접수 같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건물 내역 등기원인, 칠판을 봅니다. 건물 내역 등기원인 같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요 칸만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거 너무 쉬워요. 그러면 너무 쉽다는 거는 이리라 보세요. 요리라 보세요. 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입니다. 101동의 표제부와 1701호의 표제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요게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요게 명칭이다 명칭 아니다 명칭. 그럼 답입니다. 요까지 답입니다. 요까지 답입니다. 101동의 소재 지번하고 1701호의 소재 지번은 같아 안 같아? 같이. 아파트는 이제 호수만 차이 나잖아요. 101호, 201호, 301호 호수만 차이 나지. 앞까지는 똑같이.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정답입니다. 101동의 소재지번과 1701호의 소재지번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니까 두 군데 다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군데만 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리로 오세요. 이겁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레미안 여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요것만 써놨잖아요. 오케이?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는 여기에 쓴다 안 쓴다? 안 쓰잖아요. 그러면 암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칠판을 봅니다.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일동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러나 전후 부분에는 소재, 지번, 명칭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그거를 암기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 등기부의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만 해결하고 쉽게요. 자, 보세요. 해독을 해볼게요. 요거는 칠판을 담가랍니다. 요거는 101동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101동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해독을 할 때는 토지부터 먼저 읽습니다. 토지부터. 이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지목을 대로 하고 면적이 5,000제곱미터 위에 레미안 아파트 101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슬레이트 지붕 33층 아파트고 1층의 면적이 1,500제곱이고 그럼 쭉쭉쭉쭉 다 씁니다. 다 씁니다. 그럼 33층이 1,500제곱이고 지하실이 1,000제곱이다. 이걸 다 쓰는 거예요. 요거 33층이죠. 그럼 1층부터 3층까지 다 써야 됩니다. 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보세요. 이 아파트의 도면을 보고 싶거든. 도면을 보고 싶거든. 도면을 묶어 놓은 장부 3권째 7페이지를 보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의 도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뒤에 거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1701호만 말하거든. 그럼 여기 오세요. 1701호죠. 이래 똑같겠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고 면적이 몇이다? 150. 그럼 우리가 355, 50평 아파트에는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제가 여기에다가 다음에는 고칠게요. 200제곱으로 고칠게요. 최소한 60평 아파트에는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한 평이 3.3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대충 355이라면 대충 50평 아파트잖아요.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숫자가 그냥 150 썼어요. 여러분들 후배 때는 200으로 쓸게요. 그다음 뭐 타워 팰리스, 그러면 좋다. 이거 한 300으로 쓸까요? 자, 그렇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도면 번호 제3호죠. 여러분들 도면 번호는 이 아파트의 도면을 보고 싶거든. 3페이지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법학 시간에 책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권이라는 겁니다. 몇 권, 몇 권, 몇 권. 면이라는 거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그러니까 도면이 10권이 있다면 그중에 3권째 7페이지를 보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의 도면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이해는 다 했죠?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 번 5월 달에 이걸 한 번 더 공부할 기회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못 합니다. 왜? 이거 하는데 1시간이 걸리거든. 그 1시간 동안 자꾸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 하면 답은 똑같기 때문에. 됐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럼 한 개만 딱 기억할게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었을 때 갑구, 을구는 모양이 같아, 표제부는 모양이 다르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표제부는 모양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자, 쉬도록 합니다.